안녕하세요, 힐링 수영입니다. 오늘은 물속의 명상 끝판왕 숨막히기 일보 직전 자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숨을 참고 물속으로 이동하는 게 참 까다롭습니다. 언제는 물 위로 좀 떠다니면 좋겠다라는 이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다면, 개구리가 된 현 시점에서는 왜 이렇게 물속으로 못 가고 몸이 뜨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됩니다.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 나올 때와 다르듯이 실력차에 따라 자명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데요. 누군가는 숨을 참고 물속으로 이동하는 기술은 프리다이빙 영역이다, 또는 프리다이빙을 배우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가성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영 강습비도 내고 프리다이빙 수강료도 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냥 수영장에 와서 저기서 저기까지만 숨 참고 가는데 굳이 프리다이빙을 배워 한다면 돈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죠. 기왕이면 수영도 배우고 시간 날 때 잠수하는 방법도 배워놓으면 가성비 측면에서 돈, 시간 아끼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수영인들의 가성비를 생각하여 자명 25m 완주 현실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명 25m의 위험성. 자명하는 것은 일반 수영하고는 다릅니다. 수영은 중간마다 호흡을 통해 목적지에 이동하지만 자명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호흡을 너무 오랫동안 참고 있다가 저 세상 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먼저 쌓이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5m를 숨 참고 이동하는데 대부분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을 참고 30초 동안 몸을 움직일 때 몸에서 극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몸에 지병이 있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천천히 조깅하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얕은 물에서 기절하는 사례도 있으니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무섭다고 운전하지 않거나 비행기 추락이 무서워 해외를 못 나간다면 삶의 즐거움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물속으로 이동하는 기술은 향후 물놀이의 즐거움을 더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해외 바다에 놀러갈 경우 물속 깊이 내려가 바닷속 니모도 찾아보고 직접 시야를 넓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죠. 세상에 아름다운 게 이렇게 많은데 왜 진작에 자명을 연습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가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숨을 오랫동안 참으면 기절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지만 30성들을 너무 길다라고 보면 세상 모든 게 위험해서 할 수 있는 게 몇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절하면 옆에 건져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여부도 된다면 안심하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그래 다 좋은데 몸이 자꾸 뜬다고. 앞서 말한 숨을 참는 능력, 세상에 대한 호기심, 모든 것을 충족하지만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몸이 그냥 붕 떠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물속에서 잘만 이동하는데 왜 나는 뒤통수가 물 밖으로 보이는 것인가 하고 깊은 고민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주 좋은 예시가 있네요. 우선 자명 팔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초반 저변킥으로는 그래도 속도가 붙어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이동했지만 팔이 딱 개입되는 순간 속도 저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팔을 벌려서 몸쪽으로 갖고 오는 기술을 평형 풀아웃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유형과 저병은 그냥 냅다 돌려도 추진력이 나오지만 풀아웃 동작은 더 정교해야지요. 팔을 벌려서 몸쪽으로 갖고 오는 이 과정에서 쭉 뻗는 팔꿈치 뻗음이 지금 더 필요합니다. 지금은 다 뻗기도 전에 팔은 앞으로 복귀시켜서 같은 동작만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숨을 참고 이동할 때 몸을 여러 번 움직인다는 것은 호흡의 욕구를 빠르게 불러오는데요. 선수의 동작을 보면 굉장히 매끄럽고 여유가 있습니다. 팔을 벌려서 몸쪽으로 확연히 가져가는 모습이죠. 속도가 너무 떨어지면 부력으로 몸이 뜰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팔 동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선은 항상 바닥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왔는지, 그리고 호흡을 참을 수 있는 욕구의 한계를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죠. 물속에서는 오로지 나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버티기 힘들면 그냥 올라와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도 없는 것이죠. 팔 동작을 몇 번 연습도 못 해봤는데 자꾸 몸이 뜬다면 스노클을 물고 연습을 해봅시다. 굳이 자꾸 뜨는 몸을 억지로 물속 안에 있으려고 하면 자세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팔은 반복적으로 급해지고 몸쪽으로 뻗기도 전에 팔을 앞으로 복귀시키면 계속 나쁜 습관만 있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여유있게 스노클을 활용하여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팔 동작에 집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유있는 상에서 팔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물속에서는 당연히 자세가 좋을 수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최상의 자세를 시도해야 합니다. 자명 팔 동작이 잘 안된다고 아무데나 당겨버리면 결국 호흡 충동에 의해 남들보다 일찍 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셋째, 평형킥의 어려움. 평소 평형킥을 어려워하는 분들은 물속 환경에서는 더 어려워합니다. 평형킥 이후 다리의 힘이 통제가 안 되어 저절로 저병킥을 차는 사례가 많거든요. 물론 물속 자명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숨을 참은 상태에서 가장 멀리 가는 게 장땡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평형킥 이후 저병킥을 반복해서 찰 경우 순간 속도는 살짝 올라가지만 호흡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지게 되죠. 지금 25m 자명 완주를 할 수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향후 30, 40m 욕심을 부린다면 통제가 필요합니다. 평소 평형하는 스타일만 봐도 물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사이즈가 딱 나오는데요. 물속에서 저병킥은 가속도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호흡을 참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시합니다. 향후 깔끔한 평형킥을 지속적으로 연습하여 물속에서 발등으로 누르는 동작을 제한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평소 누워서 평형킥 연습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물을 쓸어주는 느낌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형킥 이후 나타나는 저병킥 동작을 제한시켜주는 아주 좋은 연습 방법 되겠습니다. 초급 시절에 진정만 했으면 지금쯤 평형킥으로 날아다녔을 텐데 말입니다. 넷째, 수평 상태로 움직이는가. 물속에서 멀리 이동할 때는 호흡도 잘 참고 기술도 좋아야 되지만 몸의 수평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배에 힘을 딱 주고 직선에 가까워진 신체가 점점 배가 풀리기 시작하며 다리는 뜨고 머리가 가라앉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누가 봐도 점점 대각선 모양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몸의 중심 코에 힘이 풀리면 무거운 머리만 물속에 있고 다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대각선 형태는 물의 저항을 크게 받아 속도가 느려지며 완주 전 호흡 충동으로 물 밖으로 나오게 되지요. 조금만 더 다듬으면 25m 완주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팔을 당긴 뒤 엉덩이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어가 무너지지 않도록 평소 조깅이나 다른 신체 활동을 통해 단련하는 방법도 있으며 물속에서 수평에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겠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시선입니다. 시선은 바닥을 봐야 몸의 수평을 맞추는 동시에 물의 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에 뭐 없나 하고 고개를 드는 순간 신체 정렬이 무너지며 다리가 뜨게 될 확률은 올라가게 되죠. 다섯 번째, 주변의 환경. 자명 25m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인데요. 평소 수영 실력이 나와 엇비슷한 회원이 자명 25m를 성공해버린 것입니다. 치사하게 지 혼자만 갑자기 잘해버리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처럼 붕 떠버리는 그런 느낌인데요. 주변에 25m 자명 성공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본인도 성공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습을 한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숨을 오랫동안 참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옆 회원의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수영쌤은 원래 가르치는 사람이니 당연히 성공하는 것이고 수영 고인물들은 오랫동안 다녔으니 자명 성공이 보장되는 것인데 나와 함께 수영을 시작했고 진도를 똑같이 나가는 내 동료가 먼저 자명을 완주해버렸네? 이러면 못 참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변에 자명을 완주하는 회원이 많을수록 본인 역시 성공하려는 의지는 분명 강해지겠죠. 그러나 주변에 불만과 부정적 뉘앙스만 팍팍 풍기는 인상파가 많을 경우 자명 25m의 성공 기간은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저것은 절대 안 된다. 그냥 포기해라. 라는 부정적인 말은 제대로 시도도 하기 전에 반쯤 포기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변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한 것이겠죠. 어릴 때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교에서 정해준 짝꿍, 친구들과 친해지지만 성인이 된다면 다릅니다. 주변에서 나의 잠재적 능력을 이끌어주며 삶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친구를 골라서도 사귈 수 있는 겁니다. 수영장에서도 가만히 보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회원이 있는 반면
조언처럼 말해준다 해놓고 항상 선을 넘어가는 회원도 있습니다. 팔랑귀처럼 모든 말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상처받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너는 절대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 뉘앙스를 풍긴다면 티는 내지 말고 서서히 멀어지면 됩니다. 결국 주변 환경의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의 자명 능력도 향상되는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